2의 제곱 곱하기 8의 3분의 1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면 밑을 다 소수로 바꿔서 써봅시다. 그럼 8은 2의 3승이죠. 전체의 3분의 1승. 그러면 자, 2의 제곱이 되고 전체 괄호의 3분의 1승이면 이거는 3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될 거고 이건 2의 3승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1로 넘어간 건 a의 m승 전체 n승 하면 이 둘을 곱한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간 건 a의 m승 곱하기, 자, 밑이 같을 때는 곱하면 지수를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2하고 1하고 더해서 3이 나왔던 거죠. 2의 3승은 8. 정답은 4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제곱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분자도 n제곱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형에서 부정형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먼저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봅니다. 둘 다 2차니까 차수 비교해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면 발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이건 0이 될 거고, 만약에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죠. 자, 여기 2차, 2차로 똑같으니까 결국에 개수비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기호의 의미는 첫 번째 뭐 같은 의미인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도 뭐 의미는 똑같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 말은 A에 있는 원소가 모두 B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X가 A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X는 꼭 B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요 의미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1은 포함되어 있죠. 1은 1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이 2A 둘 중에 하나였는데 2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냥 A가 7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림은 함수 f와 g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g 합성 f 3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 보면 g f 3이다. 그럼 이건 g의 f3의 치역을 대입하는 겁니다. f3은 3이 대응되는 값 4를 의미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3이 4다. 그럼 이게 G4가 될 거고 그 다음 4가 대응되고 있는 건 5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는 x는 a고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 자, 이때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자, P면 Q이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다를 보이려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됩니다. 자,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그 다음에 조건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P면 Q이다가 만족하려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반대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그 P가 Q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진리집합 P는 그냥 x는 a가 되는 모든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저거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이죠. 네,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되는 x 값을 q로 갖습니다. 자, 그럼 이걸 수직선에 표현해 보죠. 그럼 q는 마이너스 1 포함되고요, 4 포함되고요. 얘가 q가 됩니다. 그러면 P는 그냥 x는 a라고 하는 하나의 점이니까 이게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결국에 a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돼야 되죠. 자, 이때 a의 최대값은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 함수가 x는 1에서 극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극소의 의미를 보면 극소는 그래프 상에서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 3차 함수다. 이 아래에 있는 점, 이 점이 극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점이 극대가 됩니다. 그러면 극소의 의미는 f'(x) 값,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점, 극대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을 극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꼬인 모양에서 3차함수 일반적인 모양에선 f'x가 0이 되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x세제곱처럼 이렇게 0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뭐 0은 0이 되지만 x는 0에서 극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fx를 구해보고 보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요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에 닿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이차 함수의 모양이 그려져 있을 때 이게 f'x죠, 전부 다. f'x의 모양이 그려져 있을 때 그때 fx를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먼저 요 위에 맨 위에 떠 있는 거, 그러면 기울기가 항상 양수 되니까 x축까지는 모르겠죠.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지만 0을 찍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닿아 있다. x축에 닿아 있다.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원점에서 x가 0일 때 기울기 0을 찍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모양. 그 다음에 파란색 모양은 여기까지, 요 값, 그리고 여기 값. 요 x축하고 만나는 두 값에서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모양 중에 극소를 갖는 건 요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일 때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결국에 베타가 1이라는 거죠. 여기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f'1이 0이 되어야 하고요. 이 값은 3-a.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K는 1부터 10까지, 그럼 A1부터 A10까지 합이 3이고요. 그 다음에 A1의 제곱부터 A10의 제곱까지 합이 7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시그마 성질에서 시그마 AN 플러스 BN이다. 뭐 1부터 M까지다. 그러면 이거는 n은 1부터 m까지 똑같이 an, 그 다음에 더하기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n은 1부터 m까지 k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k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시그마 n이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곱하기. 만약에 이렇게 곱해져 있다. 근데 이거를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으로 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에 값 보면 K는 1부터 10까지 2AK의 제곱 마이너스 AK다. 그러면 먼저 두 개, 마이너스를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앞에 상수 2를 앞으로 빼서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값은 위에서 주어지기를 7이라고 했고요. 뒤에 값은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4 빼기 3 하면 11입니다. 자, 함수 y는 루트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자, 평행이동, 함수에서 평행이동하면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뭐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대로 해보면 y는 루트 2에 다음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대입하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이게 y는 루트 2x와 일치했다. 이게 일치했다라는 건 결국 이 부분이 그냥 x가 나왔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이 되면 되죠. m은 3입니다. 자, 함수 y는 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 자,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a, y는 b라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 자,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은 어떻게 그리냐?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다. 자, 그러면 일단 x 값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값,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그 다음 y는 이거는 x의 개수비, 여기가 y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문제처럼 axb 플러스 cx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면 위와 같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a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다. 그러면 x는 똑같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y는 뒤에 남는 거. 얘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게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플러스 2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점근선의 교점 찾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문제 보면 분모가 0이 된 x 값은 1이죠. 그리고 y 개수 b 1분의 3이니까 그대로 3.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3이다. 해서 a 플러스 b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함수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자, 왼쪽 거는 1의 마이너스니까 좌극한, 1의 좌극한은 요 1 라인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 2 플러스 2에 요 2에서 오른쪽 요 2의 값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올 때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죠. 그러니까 두 값의 합은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x의 n승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급수의 수렴 조건 봅시다.
자, 만약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이건. 자, 그러면 an은 등비급수니까 ar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다. 그러면 어떤 값을 곱해도 다 0일 거니까 더해도 0으로 수렴하죠. 자, 이때 수렴값은 그냥 0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건 뭐 필요 없는 값이니까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도 수렴합니다. 이때 수렴값은 1-r분의 a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5분의 x고요. 그리고 공비도 5분의 x죠. 그럼 뭐 첫째 항이 0이 되는 조건은 공비도 0인데 원래 이거 가지고 공비 조건 따질 때 이렇게 따질 때 이 공비 이 공비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5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이것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 5. 여기 x는 마이너스 4부터 0, 그 다음 1, 2, 3, 4까지. 자, 4개, 4개, 1개니까 또 9개. 정수는 전부 다 9개가 되겠네요. 자, 집합 A와 A교집합 B의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A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렇게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연속으로 있으면 이건 A 차집합 B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에서 A에서 B를 뺀 거니까 나머지 부분, 자, 이 부분만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해보면 결국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A 차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고 이건 A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는 게 되죠. 자, 그럼 이게 3분의 2 빼기 4분의 1이면 12분의 8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2분의 5가 구하는 확률이네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1, 로그 2의 5 2, 로그 2의 1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 A, B하고 C, D라고 한다. 그러면 기울기 M은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2에서 1 빼면 양수가 될 거니까 기울기는 2 빼기 1에서 그 다음에 로그 2의 10 빼기 로그 2의 5죠. 자, 그럼 이거 그냥 로그 법칙, 로그 성질, 로그 공식 쓰면 로그 A의 B 빼기 더하기부터 하죠. 로그 A의 C는 더하기는 밑이 같을 때는 진수를 곱해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빼기다. 그러면 밑이 같을 때는 뒤에 있는 걸 밑으로 나누기로 바꿔 쓰죠. 그리고 만약에 밑이랑 진수랑 같다. 그럼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10 빼기 로그 2의 5는 빼기니까 빼기고 밑이 같죠. 그러면 로그 2의 5분의 10이니까 2. 근데 밑하고 진수 같아서 1.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 입력된 80장의 사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때 이 사진이 진짜 고양이 사진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가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 A, 바, B다 라고 하면 이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요걸 PA 바 B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분모에 오는 확률이 전체가 아니고 B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B의 확률 분의 A 교집합 B. B 교집합 A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결국에 P, A 교 B랑 같긴 합니다. 이거 쓸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에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됐다. 그러면 분모에 와야 될 건 고양이로 인식된 사진 분의 실제 고양이고 인식도 고양이로 인식될 확률. 그러면 전체는 총 80개고요. 그 중에서 고양이로 인식되는 게 인식이 위에네요. 인식되는 게 고양이다. 그럼 전체가 36개니까 80분의 36. 그 다음에 고양이로 인식된 사진 중에 실제 고양이는 32개입니다. 36분의 32. 그러면 4로 나누면 9분의 8.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은 4 곱하기 A-A1 그리고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5다. 자, 이 두 조건 가지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N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으로 정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A3은 AR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AR, 첫째 항이 A. 자, 우변을 A로 묶으면 R-1이 되고 A를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0. 얘는 R-2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공비는 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공비가 2다. 그랬을 때 여기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등비수열의 합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이죠.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승. 이때 이 n은 요 n이 의미하는 게 이거 항의 개수입니다. 라고 쓰거나 혹시 공비가 1보다 크면 R-1에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로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S6이라고 쓸 수 있고요. 2-1분의 공비-1분의 첫째 항의 2의 6승 빼기 1. 그러면 분모는 1이고 2의 6승이 64니까 63A네요. 이게 15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이 63분의 15고요. 이거 3으로 나누면 21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첫째 항은 21분의 5고 그럼 셋째 항은 여기다가 공비의 제곱 4를 곱한 거죠. 21분의 20. 그럼 다섯째 항은 여기다 또 4를 곱한 거. 21분의 80. 해서 이걸 다 더하면 21분의 여기 25에 105. 그러니까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이때 위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t를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될 건데 이게 바로 속도 함수인 거죠. 여기 x 프라임 t 얘를 속도 함수라고 하고 한 번 더 미분 그러면 vt를 미분하면 이걸 at라고 쓰고 요게 가속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 함수를 구해놓고
t는 1일 때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이거를 간혹 이게 속도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아니죠. 속도는 가다가 정지했다 다시 출발해도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게 아니라 가다가 멈췄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운동 부호가 바뀐 거죠. 자, 그러면 t가 1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 보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게 나올 텐데, 자,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t는 2일 때 가속도가 0이다. 그럼 여기 가속도 함수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6 곱하기 2죠. 12 플러스 2a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걸 바로 위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럼 b는 9, 이렇게까지 a하고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3이 되겠죠. 자,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 함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f의 값이 얼마냐? 대입 한번 그대로 해보죠. fx는 4에다가 좌변 fx 곱하고 그 다음에 f'x는 2ax 요거 그대로 제곱, 그러면 4a 제곱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4 한쪽으로 다 몰죠. 이거 우변으로 다 몰면 4a 제곱 마이너스 4a의 x 제곱, 뒤에 x 제곱이 또 있으니까 플러스 1도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4b는 0. 근데 이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은 이 값이 0이 나와야 하고 이 값도 0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계속 변하는데 x의 값이 변하더라도 이게 0이 된다는 건 x 앞에 개수가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함도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 그럼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a는 2분의 1이고요. 다음 4-4b가 0이다. 그럼 b는 바로 1이겠네요. 그럼 fx가 구해졌습니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2분의 1에 4 곱하고 플러스 1 해서 3이 나오겠네요. 자, 이 문제는 그림만 봐도 등비급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문제 설명에서 캐치해야 될 거는 여기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다. 그런 직사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파악해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첫째 항하고 공비만 구하면 될 거라는 건 알 수 있죠. 여기서 첫째 항은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니까 이 부채꼴에서 요 부채꼴에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하나 나오죠? 그걸 2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그러면 부채꼴의 각도가 몇 도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얘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이 반지름도 똑같이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1이 되겠죠. 그러면 2대 1 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3 될 거고, 그러니까 2대 1 대 루트 3이 성립한다는 건 여기가 30도라는 거죠.
30도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여기 높이. 여기 높이를 알아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이 2니까 4파이에다가 360분의 30, 12분의 1 하면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밑변의 길이는 2죠. 그 다음에 높이에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될 겁니다. 그럼 높이를 구해보면 여기 이 수선의 발 내린 걸 h라고 하죠. 그러면 c1h 대 g1h는 여기에서 요 밑변 대 높이니까 마찬가지로 큰 밑변 대 높이의 비율, 그렇게 구해놓고 보면 큰 밑변 여기를 그러면 h라고 g 다 있죠. 뭐라고 하죠? h2, 여기를 h1이라고 하고 저기 h2라고 하면 c1h2 대 f1h2. 그럼 c1h는 전체 길이의 반이니까 여기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죠. 그리고 c1h2는 2대 1대 루트 3, 그 다음에 높이가 1. 그럼 x는 루트 3분의 1이네요. 여기 높이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똑같이 2대 1대 루트 3. 근데 이 값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 그냥 루트 3분의 1 나오네요. 복잡하게 비례식 세울 거 없이 그냥 2대 1대 루트 3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한쪽 넓이, 여기는 3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루트 3 빼준 거고요. 그러면 첫째 항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의 2배, 이게 첫째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비를 구해봅시다. 공비는 첫 번째 배경이 됐던 직사각형의 가로가 이 세로가 1이었으니까 여기 요 길이만 구하면, 그러면 그냥 1대 여기 1대 요 길이 y라고 하면 1대 y 해놓고 제곱해서 넓이의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y라고 합시다. 자, 저기를 y라고 하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1이었고요.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2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y니까 이 밑에 길이가 여기다 루트 3 곱한 거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y.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1대 2인데 여기를 반으로 똑같은 길이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y네요. 그래서 이 y랑 루트 3y랑 더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y 플러스 y 한 게 1이다. y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이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게 비율이 됩니다. 1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제곱하면 1대 4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면 공비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그럼 이제 첫째 항하고 공비 다 구했으니까 구한 다음에 S는 1 마이너스 여기를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계산하기 편하겠네요. 해놓고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1 날아가고 2분의 루트 3에 3의 2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고 곱하면 3 루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4 루트 3. 자, 이제 루트 3을 쭉 곱하면 9분의 4 루트 3파이 마이너스 12. 그쵸? 그러면 여기 다시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이네요.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항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배경이 됐던 요 직사각형의 길이 b하고 두 번째 배경이 됐던 이 직사각형의 길이, 둘 중에 이제 구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구해서 여기를 y라고 했고,
이때 길이의 b를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첫째 항으로 주어진 게 넓이의 b였으면 제곱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부피의 b를 구해야 됐다. 그러면 세제곱을 해서 그래서 뭐 1대 몇이 나오면 이게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r분의 a로 구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합니다. 그때 세수 A, B, C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3번 던질 거니까 6의 3승이 되겠죠. 한 번당 1부터 6까지 총 6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만약에 A가 제일 작은 수는 1부터 될 수 있죠. 1이다. 그러면 2를 뺐을 때 1보다 커야 되니까 B-2가 2부터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는 4부터 가능한 겁니다. B가 4, 5, 6인데 사실 여기서 B-2의 값은 2인 거죠. 그러니까 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부터 6까지. 그 다음에 5는 사실 이건 3이었으니까 3부터 6까지. 6은 4부터 6까지. 이렇게 5가지, 4가지, 3가지고요. 그 다음에 A가 2면 3부터 될 수 있을까? B는 5 아니면 6이네요. 근데 이게 5일 때는 뒤에 올 수 있는 거 유의하고 경우가 똑같겠죠. 그다음 6일 때는 4, 5, 6. 그 다음 3이면 6만 가능할 거고 여기 4, 5, 6만 되겠죠. 그러면 3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여기가 9, 10, 12가지 7에 10 그러면 총 22. 그러니까 216, 6의 3승 216이죠. 216분의 22니까 108분의 11.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d는 2n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 2a랑 2b는 둘 다 짝수죠. 0이거나 혹은 짝수이거나 그랬을 때 2n 자연수에다 2 곱했으니까 얘도 짝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식을 보면 이 밑에서 이제 계산한 거 첫 번째 음연인 정수 1에 대해 정수 K1, K2에 대해서 자, 요 경우이거나 이 경우라는 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짝수가 될 건데 두 개를 더해서 짝수인 경우는 두 가지죠. 짝 더하기 짝이거나 아니면 홀 더하기 홀이거나.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이거를 두 번째 경우라고 본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홀수인 경우. 그럼 짝수인 경우는 C하고 D가 EK1, EK2 저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짝수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제 0이 포함 가능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0 포함한 짝수 0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짝수면 보통 EK1 플러스 2로 치환했었는데 여기서는 0 포함한 짝수기 때문에 그냥 EK 이렇게 EK1, EK2로 치환한 겁니다. 그러면 EA 플러스 EB 플러스 EK1, EK2는 EN. 그래서 2로 나누면 요게 N이다. 근데 이때 이 A, B, K1, K2가 다 의미 아닌 정수가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4HN이다. N 플러스 3C N이니까 N 플러스 3C 3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는 N 플러스 3C 뭐 3이나 N 둘 중에 하나를 쓰겠죠. 나중에도. 그 다음 홀수일 때 홀수일 때 또 그대로 대입해보면 EA 플러스 EB 플러스 EK3 EK4 요게 EN이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EN 마이너스 2 2로 나눠보면 여기 n-1이다. 그러면 4개 합이 n-1이고 다 음연인 정수니까 4h n-1 그러면
얘는 더해서 1 빼면 n 플러스 2c n-1이고 두 개 차니까 n 플러스 2c 3. 그래서 나의 알맞은 식은 n 플러스 2c 3이네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더한 게 an인데 an은 n 플러스 3하고 3c3하고 n 플러스 2c3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n 플러스 2 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n 플러스 2c 0, n 플러스 2c 1 얘가 n 플러스 3c 3하고 n 플러스 2c 3하고 두 개를 더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시그마 쓸 거니까 그러면 요거 밑에 거 n은 1부터 8까지 an인데 이게 n 플러스 3c 3하고 그 다음 더하기 두 개를 나눠서 써볼 수 있겠죠. n 플러스 2c 3. 근데 위에 보면 요 나는 더하면 이 뒤에 부분이 n 플러스 3c 4가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살펴보면 1부터 대입하면 이거 4c 3부터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11c 3까지. 그러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여기 3c 3 다음에 뭐 여기가 3c 3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이 마지막 수가 11c 3까지. 그러면 하키스틱 공식이 이쪽으로 쭉 더하면 오른쪽 밑으로 꺾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이거를 다 더 앞에 11c 3보다 앞에 수도 크고 뒤에 수도 큰 거. 그런데 원래 3c3부터 더해야 11c4가 되는 건데 3c3 안 더했으니까 빼기 1을 해야 요 앞에 거 요 더한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12c4-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가 n 플러스 3c4인데 m이 8이죠. 그러니까 11c4.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보면 12, 11, 19에 4, 3, 2 더하기 11, 19, 8, 4, 3, 2 1 쓰고 빼기 1. 자, 약분해보면 8이 없죠.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5 되고 6 되고 6 다 지워지고요. 이게 10이니까 이렇게 하나만 주면 되겠네요. 얘가 24 그래서 5 됐고 그 다음 이쪽은 여기 지우고 2 지우고 그 다음 3 지우고. 자, 앞에 부분은 99 곱하기 5 99 곱하기 5 5, 9, 45, 45 495 더하기 뒷부분은 330 빼기 1 그러니까 825에다가 1 빼죠. 824 다에 알맞은 수가 824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쭉 구해보죠. 구하고 싶은 게 f 여기 6이죠. 원래 6이고 f6 구해보면 이 값이 9c 3 더하기 g5는 5 대입하면 7c 3 더하기 824. 그럼 9c 3 계산해보면 987에다가 321 더하기 765에다가 321 더하기 824. 그러면 약분 쭉 하고 12에 84고요. 이쪽은 35. 그러니까 84 더하기 35 더하기 824. 이거 두 개 더한 게 119고요. 여기다가 825를 더한다. 824 더하면 329, 49, 9 94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수 a, b에 대해서 3참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특징 보면 최고 차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겠죠.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알 상태에서 가하 조건 보면 f-1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면 f1에서 f-1 빼면 8보다 크다. 자, 그랬으니까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대입 한번 해볼까요? f-1이 -1보다 크다. 그러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1보다 크고요. 그게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면 1 대입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1 대입 계산하면 2에 a 지워지고 플러스 2b가 8보다 크다. 그러면 2가 넘어가면 6되니까 b가 3보다 크다. 결국에 이 두 조건 종합해보면 a는 b보다 큰데 b는 3보다 크다. 자, 이 정도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억 한번 살펴보면 방정식 f'x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거를 fx가 3차 함수니까 f'x는 2차가 되겠죠. 2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여기에 짝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3b. 자, 이게 0보다 크냐라는 건데 이거는 좀 바꿔 써보면 a 곱하기 a의 3 곱하기 b죠. 근데 a는 b보다 더 크죠.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b는 3보다 큰데 a하고 3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또 a가 더 크죠. 그래서 더 큰 수 두 개 곱한 거에서 작은 수 두 개 곱한 거 뺀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참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 f'x는 0 이상이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서 대칭축, 우리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예를 들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란 식이 있다. 여기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6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a가 대칭축입니다. 근데 a는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을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뭐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라인이 마이너스 3분의 a 라인. 근데 이 값에서 f'x가 0 이상이냐, 그러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말하는 건 f'x의 함수값입니다. 자, 요거를 프라임이라는 것만 보고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3a까지 감소하고 마이너스 3a부터 증가하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쪽에서 증가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얘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f'x의 함수값이 0 이상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려놓은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3a가 대칭축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양수 쪽으로만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까만색 그래프는 요 음수가 존재하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디귿. 그러면 fx-f'kx는 0.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개수는 4개이다. 자, 그러면 기억니은 계산한 거 좀 지워놓고요. 이거 식에서 얘 식에서 의미하는 거는 y는 fx하고
y는 f 프라임 kx 하고 두 함수의 두 그래프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다 라는 겁니다. 일단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놓고 보죠. 일단 f'x는 0, 이 f'x는 0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일단 3차 함수인데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는 3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는 1로 양수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날 겁니다. 근데 이거의 어딘가에는 원점이 지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의 원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만 살펴보면 일단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이때 이 b가 3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f'3 아니죠, f'0 이거는 일단 3 이상인 양수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대칭인 점 3차 함수는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값이었죠. 마이너스 1 이하. 그러니까 요 대칭 극소값을 갖는 x값보다 더 오른쪽에 기울기가 3보다 크게 되는 어느 한 점에 이렇게 원점이 지날 겁니다. 이게 더 위에 이렇게 여기에 원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까 위에서 디귿 조건에서 봤던 거, 이 두 함수 y는 fx하고 y는 f 프라임 kx하고, 자 얘는 3차 함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1차 함수 직선입니다. 근데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1차 함수가 접선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이 1차 함수 원점을 지나죠. f''k가 이 원점에서의 접선이 되도록, 아니면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되도록 f'k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원점에서 접선이 되는 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여기서 뭐 k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접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안 만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값에 여기도 하나의 k 값이 됩니다. 그럼 k는 0인 거는 뭐 바로 알고 있으니까 0이라고 쓰고, 이 값은 모르니까 여기는 알파 라고 하면 f 프라임 알파라는 건 이 x 값이 알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죠. 자 이렇게 알파하고 0을 잡으면 저 f 프라임 kx가 fx의 접선인 그래프가 되는데, 뭐 k 값이 몇인지, 그러니까 이 알파가 몇인지까지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f 프라임 x 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값을 뭐 m이라고 할까요? m이라는 지수가 없죠. m이라고 하면 이 f 프라임 어떤 값 p가 m이 되는 p가 과연 알파밖에 없을 거냐. 근데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 되죠. 2차 함수에서 요렇게 해서 요 m의 요 값이 m이다. 기울기가 m이 되는 값은 하나 더 존재할 겁니다. 그게 요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찾았던 그 대칭이 되는 점이 아니면 접선이 하나 더 생길 건데, 그게 여기에서는 이 밑에 있겠죠. 이쪽으로 기울기가 m인 직선하고 평행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거. 뭐 이게 꼭 극소라는 건 아니죠. 극소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거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이 값을 베타라고 잡으면 f 프라임 베타도 m입니다. 그러니까 k가 베타가 되어도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랑 똑같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도록 성립하겠죠. 그리고 f 프라임 x하고도 이쪽은 이렇게 놓고 f 프라임 0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이렇게 접선을 그려놓고 이때 x 값을 감마라고 하면 이때도 k를 감마로 잡으면 f 프라임 영하고 기울기 같을 거니까 이때 이 함수는 이 값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원점이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f 프라임 kx가 되는 직선은 두 개뿐이 맞습니다.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얘 아니면 이거. 그런데 f 프라임 k라는 이 값이 예를 들어 여기는 n일 때 성립하고 이 기울기는 m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f 프라임 k가 n이 되는 값이 이게 위에서 했던 게 k는 0일 때 하고 k는 감마일 때 모두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 프라임 k가 m이 되는 거는 x가 알파일 때 하고 x가 베타일 때 모두 f 프라임 k가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모두 디귿을 만족하는 실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모든 실수 k의 개수는 4개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8p2의 값을 구하시오. 자, 8p 순열이죠. npr은 이거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팩토리얼로 굳이 나타내면 n-r팩분의 n팩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계산할 때는 n부터 이렇게 쭉 개수를 맨 마지막까지 쓰는데 그냥 이 개수가 r개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8p2라는 건 8부터 계속 작은 수를 하나씩 줄여가며 쓸 건데 이게 다 쓰는 게 아니라 딱 두 개만 이만큼만 그럼 이만큼은 없어져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8 곱하기 7 해서 56이 답이 됩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항 함수 미분할 때 f'(x) 구하는 방법 fx가 ax n승 그리고 bx n-1승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걸 미분하면 n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수에서 하나 빼고 또 n-1이 밑으로 내려오고 또 하나 빼고 자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f'x를 구하면 3이 내려와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4x다. 이게 f'x입니다. 그럼 f'3은 3 곱하기 9 27 빼기 3, 4, 12 하면 15가 되겠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5, A15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20번째 항을 구하는 거죠. 자, 등차 수열에서 등비가 아니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AN은 n번째 항은 A에다가 공비를 n-1번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A5는 A 플러스 4D죠. 그 다음에 A15는 A 플러스 14D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 공차가 2다. 그럼 이거 다시 위에다가 대입해주면 A 플러스 8은 5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20번째 항이죠.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총 19번 더하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 3에다가 19 곱하기 2하면 38 그래서 35가 20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11을 홀수인 자연수로 분할할 겁니다. 이때 자연수 3이 2개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그러면 먼저 3 더하기 3을 깔아 넣죠.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에는 5를 홀수로 분할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빼먹기 쉬운 거 먼저 하죠. 제일 큰 거 보통 이제 5 하나 이걸 잘 빼먹으니까 그 다음 5 그러면 이것보다 하나 더 작게 2개의 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2개의 수를 사용하는 게 5는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이 있죠. 근데 둘 다 짝수가 하나씩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누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세 개로 나누는 경우는 1 더하기 1 더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죠. 여기에서 요 경우만 홀수로 분할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개로 나누려면 1, 1, 1, 2 이렇게 되니까 짝수가 생기죠. 안 되고 마지막으로 5개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4승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뒤에는 5제곱이 있는데 앞에는 그냥 하나 다 1차짜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럼 1 플러스 x의 5승에다가 2x의 1 플러스 x의 5승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x의 4승의 수를 구하려면 앞에서는 4승, 그 다음 이 뒷부분에서는 3승의 개수를 구해서 이 x에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 이 전개식은 nC형, n개 중에 0개를 택하는 거죠. a를 0개, b를 n개. 그 다음 nC1, a를 1개, b를 n-1개.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ncn, a를 n개, b를 0개. 자, 그러니까 여기서 x의 4승의 개수라는 거는 5개 중에 4개를 뽑는 겁니다. 1은 하나만 뽑고 x를 4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5C4가 x 4승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x 3승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똑같이 1을 2개, x를 3개 뽑으니까 이건 5C3인 거죠. 근데 뒷부분은 요 앞에 2x에다 곱할 거니까 개수에도 2가 곱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개수는 5C4에다가 2배의 5C3을 한 거죠. 5 더하기 2 곱하기 5C2니까 10 해서 개수는 25가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차 집합 A의 최대값,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전체 원소 개수는 25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집합이 나오고 이 뒤에 여집합이 있으면 차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 조건을 보면 괄호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씌우면 안에 부분도 다 A 여집합은 A로, 합집합은 교집합, B는 여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A에서 A 차집합 B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에서 A 차집합 B를 뺐는데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A 차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A의 원소가 있다. 그 말은 A 차집합 B라는 건 요만큼이죠. A에서 이걸 뺐다.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 교집합 부분인데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거 다시 정리해서 쓰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그 다음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가 11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자, 전체 원소의 개수는 총 25개입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11개죠. 그리고 또 교집합 부분, 이 교집합 부분에는 1개 이상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B 차집합 A, 자, 이 부분의 원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요 B의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그냥 여기는 11개 고정이고요.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B 차집합 A 부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원소 개수가 줄어들죠. 전체 25개로 고정이니까.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 11개, 그리고 교집합이 A 차집합 B가 11개, 그리고 A 교집합 B가 1개. 이랬을 때
그리고 전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빵개, 이 뒤에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요 n B차집합 A의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됩니다. 자, 요거를 만족할 때 총 25개니까 여기는 12개, 남는 건 총 13개가 되겠죠. 정답은 13이 됩니다.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보면 함수 fx분의 x는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자, 우리가 함수를 예를 들어 fx분의 gx라고 하는데 이때 fx하고 gx가 모두 연속이다. 그러면 이 함수는 fx 분모가 0이 되는 x 값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속으로 주어지는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다항함수라고 주는 거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이랬을 때 x는 1차 다항함수니까 항상 연속이고 fx는 2차라고 했으니까 항상 연속이죠. 그러니까 f1이 0이고 f2가 0이 된다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x는 최고차의 개수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쓰고 1을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자, 이거를 나에다 대입해보면 fx를 분자에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x-2를 약분하죠.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결국에 a, 이게 a로 수렴하는데 이 값이 4라고 하죠. 그러면은 a가 4다. 따라서 fx는 4에 x-1, x-2가 나오겠죠. 4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24가 정답이 됩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갖는다. 자, 역함수를 갖는다는 조건은 첫 번째 fx가 항상 증가한다. 두 번째 fx가 항상 감소한다. 여기도 항상이란 말이 빠졌네요. 항상 감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선 증가, 어느 부분에선 감소 이렇게 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으면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0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뭐 0 이상, 0 이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교점이 3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1, 2다. 자, 그러면 이거 살펴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는 y는 fx와 f 역함수 x, 이거의 교점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면 이때의 교점은 항상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역함수를 그린다는 건 y는 x 대칭시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역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대략 나올 텐데 항상 이렇게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x가 만약에 감소함수면, 이게 감소함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감소시켜보죠. 그럼 y는 x에다 대칭시키면 이거는 이 함수가 대칭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될 거니까 교점이 이렇게 3개가 생기더라도 한 개는 y는 x 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대칭인, 그러니까 이 두 점은 y는 x의 대칭인 두 점,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을 갖는 겁니다. 이거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 점 좌표가 a, b다. 그러면 저 위의 점은 이게 b, a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정리해서 쓰면 y는 x 위에 한 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y는 x의 대칭인 두 점. 어디에 있는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해보죠. fx가 증가함수다. 근데 fx의 특징은 요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1보다 작으면 직선이고요. 1차 함수. 그 다음에 1보다 큰 부분에선 2차 함수 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서 네, 1에서는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뭐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2분의 5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 마이너스 1, 1, 2에서 만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2, 2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1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지니까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2, 2를 지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역함수 구해보면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냥 겹치게 될 거고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 교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모순이 생기는 게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게 서로 겹치죠. 그러면 해가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일 수 없고요. 꼭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감소함수다. 그러면 fx가 감소함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개는 y는 x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y는 x 위에 대칭인 두 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역함수하고 본함수가 만난다. 그리고 한 점은 x좌표가 1이고 다른 한 점은 x좌표가 2고 그러면 이 x좌표가 주어진 3개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나면서 x좌표가 1인 한 점하고 x좌표가 2인 어떤 점하고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 1은 이 두 fx하고 f 역함수가 둘 다 만나는 점.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으면서 x좌표가 1인 1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y는 x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해 보면 나머지 두 개의 점을 y는 x 위에 대칭인 점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가 이제 대칭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이 점은 마이너스 1, 뭐 예를 들어 뭐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점은 2, 베타. 그런데 이 두 점이 y는 x 대칭이다. 그 말은 이때 이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세 좌표가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1, 1,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좌표 3개 가지고 구해보죠. 먼저 1, 1 지나는 거 가지고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거 구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대입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2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2는 1보다 크니까
4C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세 개 가지고 여기 맨 밑에서 C의 값 구할 수 있죠.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빼주면 3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B는 3분의 4. 자, 이렇게 A, B,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계산이 잘못됐네. 여기가 다시 이 부분 계산 다시 하죠.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인 거죠. 그 다음에 1,1을 지나니까 A 플러스 B는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4C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1보다 큰 데서도 뭐 1,1을 대입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더하면 2B는 3이니까 B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건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10C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가 2분의 3이죠. 여기다 4 곱하면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 2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사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조건 보면 5 이하의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f1부터 fn까지 합이 fn 곱하기 fn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5 이하의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식을 다 써보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러면 f1은 f1 곱하기 f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에 2 대입하면 f1부터 f2까지 합이죠. 이게 f2 곱하기 f3인 거고, 그 다음에 f1, f2, f3 다 더한 게 f3 곱하기 f4. 그 다음에 4까지 더한 거 f1부터 f4까지 더하면 이게 f4 곱하기 f5. 자, 마지막으로 1부터 쭉 더해서 f5까지 다 더해놓고 이게 f5 곱하기 f6이다. 자, 이런 식들이 간혹 이제 뭐 출제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대입해서 만족한 n을 모두 대입해서 일단 식을 다 적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5개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개의 식을 가 조건의 한 줄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나 조건 보면 n이 3이랑 4일 때 fx에서 x값이 n에서 n 플러스 2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아니다. 양수가 아니다 라는 건 0 이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x값 빼기 x값 분의 fn 플러스 2 빼기 fn이 음수 또는 0이다. 그러면 얘가 2가 되니까 이 양변의 곱하면 어차피 없어지죠. 그러니까 fn 플러스 2가 fn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n 역시 두 가지인 거죠. 3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4를 대입했을 때. 자,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fx 값을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보면 f2분의 5의 값을 정확히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fx의 식을 구해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7개의 식으로 좀 추려볼 건데, 두 번째 나에서 나온 식을 보면 f3하고 f5 그리고 f4하고 f6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 주어진 식을 가에 대입할 때는 F3, 4, 5, 6이 포함되어 있는 이 밑에 두 개의 식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문제를 조금 더 간단히 먼저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요 네 번째 식에서 F1, F2, F3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식에서 F3 곱하기 F4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F4고 이게 F4 곱하기 F5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이게 F4가 다 있으니까 이 F4를 이렇게 약분을 해 주려고 보니 약분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만약에 F4가 0이다. 그러면 그냥 0을 대입하면 다 성립하니까 F3하고 F5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F4가 0이 아니면 이제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죠. F4가 0이 아니면 약분해서 F3 플러스 1은 F5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 조건에서 보면 F3이 F5보다 더 크다고 했죠.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F3에 1을 더하면 당연히 F5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다. 그러면 F4가 0이 되겠네요. 이걸 만족하려면 F4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4가 0이면 여기서 지금 없어지는 식이 많죠. 없어지는 F4가 0이면 세 번째 식은 그냥 0은 0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F1, 2, 3 얘도 0이고요. F4도 0이죠.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이 마지막 식이 F5는 F5 곱하기 F6이다. 자,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F5가 0일 때 하고 F5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약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눠볼 수 있죠. 자, F5가 0이면 항상 성립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F5가 0이 아니면 F6은 1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근데 F4는 0이었습니다. 근데 F4보다 F6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0이 더 크죠. 0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5가 0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죠. 자, 이쪽에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는 여기까지는 F4가 0이고요. 그리고 F5도 0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먼저 뭐 위의 조건부터 해보죠. 첫 번째 거 F1은 F1 곱하기 F2다.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F1이 0일 때랑 F1이 0이 아닐 때로 나눌 겁니다. 자, F1이 0이면 항상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F1이 0이 아니면 이때는 F2가 1이다. 자, 그 다음에 자, F1이 0일 때, 그 다음 요 밑에 두 번째 식. 자, 이 두 번째 식에다가 F1이 0인 거 대입해보면 결국에 여기서도 식이 F2는 F2 곱하기 F3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로 나눠지겠죠. F2가 0일 때 하고 F2가 0이 아닐 때 하고, 자, F2가 0이면 F3은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F2가 0이 아니면 F3이 1이 되겠죠. 그리고요, 또 보자. F3 F0이고 F0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러면 F1이 0일 때는 F2가 0인 거랑 F2가 0이 아닐 때 F3이 1인 거랑,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 0이 아닐 때, 그럼 F2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보면 F1 플러스 1은 F3이다. 자, 요렇게 식이 주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위에 식에서 하나 F1이랑 2랑 3이랑 더했을 때 0이 됐다. 자, 요 식도 하나 있었죠. 적어가지고 조금 더 검증을 해보면, 자, 얘가 0이니까 저 맨 위에서 F1이 0이고 F2가 0이고 그러면 여기선 F3도 0 나와야 되죠. 근데 F1, 1도 0, 2도 0, 3도 0, 그 다음에 4, 5도 다 0이면 근이 벌써 5개가 나오죠. 근데 fx가 4차 함수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F1이 0이고 F3이 1인 경우, 그럼 0이고 1이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F1 플러스 1이 F1 플러스 F3이 F1 플러스 1이다. 그럼 F2도 1이다. 그러면 F1 플러스 1 플러스 F1 플러스 1은 0이네. 그러면 F1이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식이지성이 좋네요. F1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볼 건 딱 두 개 있네요. 1이 0일 때 F2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3이 1이 되는 거, 요거 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이 0이 아니면 F2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F3은 F1이 마이너스 1이면 F3은 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F3은 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위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그럼 첫 번째 거, 여기가 1, 2, 3, 4, 5. 그러면 1는 0, 1,0이고요. 그 다음에 4하고 5에서 마찬가지로 0이고, 그 다음 F3이 1이고요.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걸 지나는 4차 함수는 근이 4개만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근이 4개 갖게 되는 이 함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F4, 여기 바로 위에 있죠. F4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4의 함수값이 6일 때 함수값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건 6일 때 함수값이 저 양수고, 그 다음에 F4가 0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F1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F1이 0이 아닌 거죠, 이거는. 2, 3, 4, 5. 그 다음에 4하고 5에서 먼저 X축을 지나고, 밑에 방향이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고요. F2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3은 0이고요. 자, 이렇게 지나려면 이때 함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 자, 이것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때 식을 나타내 보면 이거 좀 지우고,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밑에 거 싹 지우고 이제 계산을 통해서 fx를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이렇게. 자, fx는 근을 아는 건 x-3하고 x-4하고 x-5가 있죠. 그런데 앞에 식을 모르니까 이거 ax 플러스 b로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거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 다음에 2, 1을 지난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곱한 거. 그럼 얘가 요 24 a 플러스 b는 이게 음수니까 넘어가서 다시 양수 2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은 2a 플러스 b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분의 1 해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a는
24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죠. 이게 24분의 더해지니까 얘가 24분의 4가 되죠. 그 24분의 5. A는 마이너스 24분의 5가 될 거고, 그대로 대입하면 B는 그냥 24분의 6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거 가지고 fx가 구해보면 마이너스 24분의 1로 묶죠. 그러면 5x 마이너스 6, 여기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 자, fx 구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128 곱하기 f 2분의 5. 자, 그러면 f 2분의 5부터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4분의 1에다가 2분의 5 곱하면 25, 마이너스 6이니까 2분의 12죠. 그 다음에 2분의 5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러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4개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24분의 1에다가 2분의 1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를 곱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128을 곱할 거라는 거죠. 이게 f 2분의 5인데 여기다가 128을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되는 거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128은 이게 뭐 64 갔다가 32,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8하고 24하고 그 다음에 3하고 또 3하고 하면 남는 건 이게 13 곱하기 5만 남으니까 정답은 65가 됩니다.